네. 요즘 그 전세 사기가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소송도 많이 있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소송 대리하면서 좀 깨닫는 것도 많고. 아, 또 새로 아시는 것도 있어요? 그럼요. 네. 오. 이게 이제 변호사도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하고 음. 그 사건을 접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직접 구체적으로 깨닫는 거하고는 깊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지금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별로 아예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임대차 지금 그 계약을 하고 나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네, 소유권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을 거의 다 돌려받고 네, 소송을 그 집을 경매하고 네. 이런 패턴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그 패턴을 악용하는 그런 범죄가 지금 전세 사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요즘 줄을 이루는 게 소유권 바꿔서 그냥. 그렇습니다. 네. 네. 저 처음에는 자력이 있는 재산이 있는 임대인이 나타나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들어갔더니 집주인이 바로, 이제 네. 이상한 그 바지 네, 네, 바지 주인한테 주인이 소유권 넘기고. 넘기고 또 그 사람은 그 재산에 이제 그 신용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집에 막 국세청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세입자들이 이렇게 놀래는. 그렇죠. 소송에서 이겼어도 받을 돈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가 일어나는 게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바뀌면 바뀐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 받아야 된다. 라는 그 어떤 패턴, 구조 이런 부분들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요런 이제 그 패턴을 깰 수 있는 네. 또 전세 사기를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중도 해지권. 네.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내가 과연 바뀐 집주인 상대로 그 보증금을 승계당해야 되느냐, 승계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가지고 네. 이게 바뀐 사람이 재산이 그 부실해 보인다. 네. 종전 집주인이 더 재산이 여유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소유자 변경을 안 날로부터 멀지 않은 시간. 멀지 않은 시간에 한 뭐 6개월 안쪽 됐으면 기간은 제가 딱 뭐 단정 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렇죠. 하여튼 그 안 날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그런 타이밍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종전 집주인입니다.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집주인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네.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 네.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해봐라. 그렇습니다. 등기부터 잘 떼와서 네. 바뀌었을 때 빨리 알아보고 종전 집주인을 네. 상대로 네. 보증금 달라고 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을 이제 실제로 제가 뭐 수임해서 이렇게 소송 대리를 하는 거. 해보니까 네. 요게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 요게 마냥 또 장점만 있고 뭐 그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게 또 이제 약간 불편한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점을 이제 오늘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 처음 이제 소송이 끝나서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네요? 예, 소송 이제 끝난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이제 경험담 또 가보지 않은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법적으로 뭐가 어떤 쟁점이 되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자 일단 그 중도 해지권을 행사해서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줘요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그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알고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집주인한테는 이제 보증금을 안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종전 사람한테 받겠다. 받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살고 있는 그 집에 대해서 경매 치기가 어려워요. 그러네요. 네, 현재 왜냐면 바뀐 그 집의 소유권은 현재 소유자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중도해지권을 행사해서 이 사람한테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 그런 의사표시는 네. 이 사람한테는 안 받겠다라고 하는, 얘한테는 안 받고. 여기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이 사람 상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이 연대해서 뭔가 책임지는 그런 구조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이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보증금 채권을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전이냐 현이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뭔가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군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 집주인이 전 소유자가 재산이 있다. 그리고 집행할 재산이 넉넉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잘 보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제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좀 울며 겨자 먹기지만 현 집주인을 그냥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집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런 그 현 집주인이 비록 바지긴 하지만 뭐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임차인의 보증금 그 집이 경매로 들어갔을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일 선순위고 또 그 뭐 뒤에 들어온 뭐 그 국세청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보다도 후순위 후순위게 되면은 세입자가 보증금의 어느 정도 부분은 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도 해지를 통해서 전 소유자를 이제 한테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뭐가 있거나 그렇습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요. 맞아요.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 소유자가 법인이었다, 건설사였다. 그러면 또 그게 또 힘들어지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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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이 이제 확실치 않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막막해질 수가 있어요. 법인들이 약간 깡통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법인 상대로 해도 그 법인에 돈이 없으면. 네. 그래서 세입자가 그런 부분에서는 참 이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게 심란해지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선택의 순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집 좀 이제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 좀 보증금 반환에 충분치 않은 그런 집을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증금도 안 되는 시세의 집을 들어가는 거는 그것만이 진짜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너무 잘못 껴졌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전 주인이 소를 했는데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후순위 지금 현재 임대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그거는 법리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이미 중도해지권이 행사돼서 대항력을 거부하는 그런 법률적인 액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어려워요. 서로 이제 합의해서 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어렵고요. 그다음 또 하나 이제 그 소송하면서 또 느끼는 부분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임차인도 한번 그 전략적으로 이용해 볼 수도 있고요. 법리가 있으니까 누구한테 유불리가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중도해지권을 행사해서 이제 그 종전 소유자 전 주인한테 달라라고 이렇게 액션을 취했는데 그 전 주인이 재산이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재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이제 물어주게 생겼는데 보증금 만약에 1억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보증금 1억을 끼고 넘겼는데 그 세입자가 바뀐 사람은 불안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받겠다고 해서 전주인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단 말이죠. 했어요. 그러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 물어줬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뒤 문제 해결이 이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뒤처리가 소유권 넘겼으니까. 뒤처리가 예, 그렇죠. 소유권 넘겼기 때문에 이 보증금. 이 소유권을 또 돌려와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임대차 이렇게 낀 이런 전세 매매는 거의 집값에 거의 육박하는 보증금이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돈 안 들이고 돈 안 받고 넘긴 셈인데 그 보증금을 다 돌려줬단 말이에요. 네, 다 뱉어냈어요. 뱉어냈어요. 네. 토해냈어요. 네. 그러면 그 집을 이제 그대로 가져와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사이에 그 현 주인의 압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져와더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큰 피해네요. 큰 피해죠. 큰 피해죠. 게다가 또 어떤 문제냐면은 그거를 만약에 그 집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현 소유자 상대로 해서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뭐 이런 논리로 해서 판결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할 때도 그 판결 채권, 그러니까 전 주인이 현 주인 상대로 뭔가 손해배상 채권 이런 부분이 그 세입자처럼 이렇게 순위가 높은 채권이 아니다. 그것이 경매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다 압류된 거 다 후순위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그 압류라든지 저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제일 꼬바리 그런 후순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죠. 와, 전 주인이 많이 손해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소송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임차인 대리를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전 소유자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만 합의가 들어온 겁니다. 그쪽에서 조금 돈을 보증금 1억이라 치면은 한 1억 2천 정도를 줄 테니까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냥 그 집에 그대로 경매를 치라는 거예요. 세입자 쳐달라 그렇죠. 그냥 1억을 반환해주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돈 돌려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좀 세입자한테 돈을 위로금 내지 뭐 수고비 이런 형식으로 돈을 좀 더 주고 세입자가 경매를 쳐달라. 그러면 어느 정도는 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에 그걸 상계해서 돌려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야, 그거 어떻게 알았대요? 그 임대인은?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소송하니까 저도 임차인 대리하고 그쪽도 이제 임대인 대리를 변호사가 했으니까 막상 이게 돌려줄 생각을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임대차 목적물을 어떻게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갖고 와봤자 이건 폭탄을 껴안을 건데. 그렇죠. 다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지겠다. 그래도 좀 나쁘게 했으니까 손해 봐야죠. 그게 우리가 나쁜 놈, 좋은 놈 이렇게 나눌 수 없듯이 그게 이제 목적이 아예 그런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약간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그런 툴들을 잘 이해하고 계셨다가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걸 한번 써보는 것도 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좀 귀찮아졌지만 그렇죠. 다 확보를 하네요. 그렇죠. 약간 위로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잘된 케이스네요. 변호사님이 변호해서. 그렇죠. 아직은 그게 뭐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그런 방법까지 이제 가게 되는 그거는 저도 이제 예상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전 소유자 입장에서는 돈 돌려주고 1억 돌려주고 나서 그게 어떻게 받아야 되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이러면 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딜이 들어왔군요. 그렇습니다. 와, 이게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빨리 전 소유주, 그러니까 지금 현 소유주 말고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빨리 진행해라. 했는데도 또 이것도 뭐 문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임차인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저 전소유자 재산을 어떻게 찾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어려움, 난감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런 또 제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제 조금 득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회피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보면 전 네. 소유자가 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이 막 꼬였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문제겠죠. 그러니까요. 집은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돌이키자니까 막 압류가 걸려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막 그렇죠. 이런 상황까지.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해야지 돈을 다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 이거 참. 그래서 앞으로 복잡합니다. 전세 그 사기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뭐 경험하는 대로 전달을 좀 잘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세가 안 생겨야 되는데 하여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첫 단추를 잘 끼우려면 전세금보다 비슷한 시세가 비슷한 집은 절대 뭐 무슨 뭘 해준다 이사비 준다 뭐 유혹이 있어도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예, 예. 좀 애매할 때는 조금 월세를 부담하더라도 보증금을 낮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